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오전 회담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양 정상은요, 각자의 위치에서 따로따로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진각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요, 판문점의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유승진 기자. 네,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 좀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이곳 임진각에서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까지는요, 불과 1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해 11시 55분까지 1시간 40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 김 위원장은요, 평화의 집 로비를 빠져나와 준비된 검은색 차량에 겹겹이 호의를 받으며 탑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과거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그 길을 이용을 해서요, 다시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왔다며 꼭 좋은 앞날이 올 것이라며 이어질 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내놨습니다. 또 이 새벽에 차를 이용해 개성을 거쳐서 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 전통 의장대 앞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건 약식이다. 청와대에 오면 더 좋은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대통령께서 초청을 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 정상 지금 따로따로 오찬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사 후에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오후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일단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도보 다리를 산책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전망입니다. 그 이후에는 두 정상은 이어서 오후에 2차 정상회담을 갖고요. 만찬 전에 이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문을 판문점 선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도출될지에 따라 이 발표 형식도 전해질 예정이고요. 이 두 정상이 깜짝 공동 기자회견을 할지도 전 세계가 현재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김 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의 만찬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판문점에 나가 있는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분을 모시고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북한학 박사죠.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 정치부 노은지 기자, 이렇게 네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에 역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MDL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 영상을 통해서 다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먼저 이 영상은 조금 전에 막 도착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평화의 집 안에 설치가 됐던 미술품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제 뭔가 회담이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평화의 집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담소가 많이 오갔고 지금 그 영상이 막 도착을 해서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근데 당초 이제 정상회담이 오전에는 10시 반쯤에 시작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사전 한담을 좀 거친 이후에 예정보다는 좀 빠른 10시 15분에 시작을 해서 11시 55분까지 총 1시간 40분, 100분 동안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안경을 좀 이제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네요. 조금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볼이 조금 상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농담을 건네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좀 다양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안경을 쓰고 있다가 안경을 벗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고요. 글쎄요, 그만큼 편안하게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아침 오전 회담하는 그 영상도 도착을 해 있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보면 고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된 회담이 11시 55분, 100분간 진행이 됐다라는 설명인데 글쎄요, 오전 회담은 원래 오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원래 좀 예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10시 30분부터 이제 12시 30분까지 아마 한 2시간 정도 예견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조금 15분 먼저 시작을 해서
저 한시 되기 전에 끝나서 딱 10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기본적인 뭐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 손 국정원장, 저쪽에는 이제 김여정 선전선도 뭐 제1부부장, 김영철 통전부장이 딱 앉아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넷이서 앉아서 약간 단독 정상회담 비슷한 것을 한 거거든요. 예. 저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말 저희들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덕담들이 많이 주고받으면서 시작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신석호 부장께 질문을 드릴까요? 이제 오전 회담이 끝나고요. 김정은이 이제 오찬을 위해서 북측 지역으로 다시 이동할 때 보면 소위 김정은을 최근접 호위하는 그 경호원들이 차를 에워싸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영상 있죠? 예, 저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전이죠. 1호를 모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전인데 지금 저 지역이 어딥니까? 남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어떻게 보면 귀환하는 그런 의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사람들 의식을 해야 되고 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고도로 그 훈련받은 그 경호부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쪽으로 넘어오는 그 정말 역사적인 이벤트를 위해서 예. 의전하는 저 군인들도 굉장히 여러 차례 아마 실전 훈련을 하면서 몸으로 그 상황을 익혔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또 북한 전문가인 우리 유동열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김정은이 오전 회담을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북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 모습. 글쎄요, 974 부대라고 하죠. 김정은을 최근접 호위하는 부대는 974 부대라고 하는데 저 양복을 차려입은 요원들이 그럼 다 974 소속 요원들의 최정예 요원들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호위 부대가 호위 사령부하고 호위 총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예. 호위 사령부는 바로 이 963 부대죠. 예. 그 주요한 외장 별각이라든지 이런 데를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요. 바로 이제 이 974 부대는 호위 총구입니다. 직접 그 최근접에서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을 직접 경호하기 때문에 예. 저기 지금 뛰어가고 있는 호위 요원들은 바로 973 부대 호위 총국 소속의 최정예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글쎄요, 저렇게 양복을 차려입고 김정은 벤츠 차량을 호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MDL에서 역사적으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두 정상이 MDL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실제 육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마음 고생이 지치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를까지 나와서 맞이해준 데 정말 감동적. 아니요. 반갑습니다. 네, 9시 반 상황인데요. 논지기차 굉장히 두 정상이 환한 모습으로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김정은을 맞이할 때 환한 미소로 맞이했고, 김정은도 상당히 좀 먼 거리에서부터 웃으면서 다가오는 모습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경호를 하는 사람들과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MDL 앞에서 상당히 조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오시느라 힘들었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청자 여러분도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 서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죠라고 하고 김정은이 북쪽으로도 한번 넘어오시죠라고 제안을 해서 실제로 두 정상이 손을 잡고 잠깐 북쪽으로 넘어가던 지금 저 모습이죠. 함께 MDL을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북쪽으로 넘어가는 모습, 저게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 벽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저 MDL에 있는 저 벽이 불과 높이가 5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 5cm의 벽을 넘기가 참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던 건데요. 근데 저는 신부장, 저 김정은이요, 저 MDL의 저 턱을 넘을 때 굉장히 저 경계석을 성큼 뛰어넘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을 보였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장면하고 아까 그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좀 대조적이었습니다. 예. 계단을 내려올 때는 상당히 그 계단 하나하나 보면서 조심조심 내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오실까요? 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청에 넘어갈 때는
성큼 넘어간 걸로 봐서는 예. 뭔가 그것도 굉장히 의식한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정말 오늘 분단의 경계선을 넘으니까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좀 대범하게 통 크게 한번 넘어봐야지 하는 그런 사전에 동생 김여정과 그런 얘기들 나눴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부원장님, 오늘 저 회담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사실 남북 간에 이 정부 간의 시나리오가 있었을 텐데 예정이 없던 일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아까 노은지 기자가 잠깐 설명을 줬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월경을 해서 MDL을 넘어서 북측 지역 땅을 밟은 그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아마 영상이 이 장면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흔히 외국에 가면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 볼까요? 여기 네. 프랑스, 여기 스위스입니다. 뭐 정상도 저렇게 아주 두 정상이 저렇게 북을 넘어갔다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예. 또 넘어갔댔고 저게 아마 우리 분단의 장벽을 이렇게 쉽게 넘을 수 있는데 뭐 우리 앞으로 잘해서 이런 분단의 장벽을 낮추고 없애는데 같이 뭐 이런 뜻이 숨어져 있는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저것도 많이 서로 예행 연습을 했겠지만 저 장면만은 김정은의 파격적인 즉시 제안으로 예. 넘어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10초간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예. 땅을 밟았다고 하죠. 자, 저렇게 MDL을 두 정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넘는 그 순간 고향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지금 메인 프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프레스센터 말이죠. 예. 일단은 이제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프레스센터에는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3,0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모여 있는데요. 탄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유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저는 처음에 이렇게 MDL 넘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약간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긴장한 듯한 그 모습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저는 지금 저 행보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 벽을 한 발로 바꿔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큼 벽을 넘어서 발을 디뎠는데 네. 계속 지금 김정은은 벽 위를 밟고 그리고 내려온다는 걸 보니까 아직도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저 장면은 뭐냐면 이제 이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에 주목되는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김정은도 그 당당한 모습을 좀 연출하려고 한 것이고 대등하게 예. 문재인 대통령을 좀 넘어와라. 음. 호의 평등을 갖다 외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는데 예. 문제는 저게 아니라 이번 그 오전 회담과 오후 회담에서 과연 핵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러한 내용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하죠. 좀 뭐 까식거리고요, 저도. 자, 근데 보면 아까 이제 김정은이 MDL을 넘어서 이제 우리 쪽 지역으로 왔을 때 아이들 2명이 등장을 해서 이제 화동이라고 하죠. 꽃다발을 전달하는데 그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원지 기자? 일단은 화동의 어떤 주인공들이 그 DMZ 안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김정은이 사실 어린이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어떤 행보를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래서인지 화동들이 다가오니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고맙다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화동이 늘 판문점에서 저런 식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화동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김정은이라든지 이제 약간 이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때마다 어린이들이 많이 동원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미를 담아서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동으로 나섰습니다. 예. 근데 보면 김정은이 저렇게 이제 뭐 의장대 사유를 사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의 집에 입장을 해서 방명록에 좀 글을 썼잖아요. 방명록 글을 보면 근데 저 방명록을 쓸 때 보면 김정은이 앉아 있는 모습 저 보고 계시죠? 저 김정은이 앉아 있는 의자, 뭐 책상 이런 게 위원장님 뭐 북한이 사전에 와서 저 의자나 책상을 여러 차례 소독까지 했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치밀하게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가요? 예. 이제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최고 존엄에 대한 이제 그 신변 안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신변 안전을 위할 수 있는 어떤 못이라든지 사성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북한 측 그 준비단 입장에서는 그걸 보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저기서 보니까
저는 아까 저 장면을 볼 때 만년필을 직접 김정은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지 않고 예. 김여정이가 건네주는 만년필 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 보고 아 저기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최고 저놈은 만년필도 예.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주변에 참모가 전해줘야지 쓰는구나 하는 그런 독특함을 좀 봤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짚어보죠. 예, 신석구 부장 말씀하실까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의전을 넘어서 보안의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장미의 이름으로에 보면은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그 독약을 바른 거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북측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준 그 펜이 있는데 그 대신에 김여정이 주는 펜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것 하나하나가 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경호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고 부원장님, 예. 그 이전에 김정일 때도 이제 사람들 북한 간부들 만나고 악수하고 돌아서면 뒤에 와서 알코올로 닦아주는 요령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요? 북한에서부터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엔 적지에 와서 하는 거니까 여기다 무슨 것을 했을까봐 소독을 하고 깨끗이 닦고 위에 요소가 없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북한에서 지금 그 신변 안전에 신경을 쓰느냐 이런 것을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유 원장님, 예. 북한에서 최고 존엄 김정은을 만나러 갈 때는요. 먼저 그 신변 쪽에 그 병원에 가서 말이죠. 신체 검사를 받고 갑니다. 아, 신체 검사를 받고요. 그렇죠. 아. 외국이나 오면요. 신체 검사 받고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면담이 이제 북한 말로 이제 접견이 진행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김정은이 옷 입은 거 보셨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김정은이 이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장, 양복을 입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죠, 노은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민복을 입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정장일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인민복을 입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방중을 했을 때도 인민복을 입고 간 적이 있었죠. 뭔가 공산주의의 어떤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중국에는 그렇게 입고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어떤 이제 남북한을 만났던 김일성과 김정일과 비교를 해봐도 인민복은 좀 예상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양복을 입고 나타났었고요. 김정일은 2000년에 갈색 점퍼, 인민복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활동적인 갈색 점퍼를 착용했고 오늘 김정은은 인민복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동안 뭔가 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물밑 작업에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인민복을 입고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MDL을 넘어서 잠시 한 10초간 월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예정이 없던 것이고요. 또 하나 예정이 없던 게 신부장 이제 처음에 남북한 수행원들이 같이 사진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것도 원래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이라면서요? 예. 지금 이 장면이죠? 예, 각본에 없었고 아마 이제 두 정상이 즉석에서 제안을 하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수행원들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리를 이렇게 잡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지만, 예. 야, 저게 이제 미리 준비가 됐다면은 자리가 다 정해져서. 김정은이 저렇게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안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 정상이 가던 길을 되돌아와 갖고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지? 처음에 이제 군 간부들한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군사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를 할 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쨌든 양측에 9명씩이죠. 18명의 수행원들 모두 같이 단체 사진 하나 찍자 이렇게 해서 찍는 모습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저때 이제 사열을 끝내고 북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같이 사진을 좀 찍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부 북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저 사진 찍는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위원장님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진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허리를 이렇게 터치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친근감의 표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친근감의 표시도 있지만 그 앞서서 자신감이죠. 예.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저는 어깨만 들까 봐서 걱정했는데 손이 어깨로 올라가지는 않고 예. 허리가 머물렀기 때문에 김정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부원장님 이 의장대 사열도 관심을 모았잖아요. 근데 의장대 사열할 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의장대 사열을 하면서 저렇게 거수경례를 했고요.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무뚝뚝한 표정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저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적군한테서 지금 경례를 받는 건데 저게 아직 거수 경례로 마주 서서 경례를 받으면 북한군 장병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예. 아예 그냥 저 정자세로 있는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군 총수로서 우리 국군이 이해를 하니까 이제 답변을 하는 건데 예. 뭐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저것도 많이 연습을 하고 아니면 미리 예행 연습을 해서 의장대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미리 다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장대 사열을 하는 장면 조금 더 볼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거수경례를 하면서 육해 공군에 이제 사열을 했는데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보면 옆에 의장대를 시선을 주지 않고 그냥 정면을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저도 그걸 주의 깊게 봤는데요. 예. 의도적으로 우리 국군 의장대 사열에 대해서 사열은 받지만은 니들은 나의 적이다, 나의 적군이다 하는 그런 이제 적개심이 일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얼굴이 좀 굳어 있고. 저거 보세요. 정면만 딱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웃고 그러는데 얼굴도 굳어 있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예. 사실 우리 내부에서 김 위원장한테 우리 국군이 사회를 하게 한다는 게 예. 헌법 위반이다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갖다가 많이 사립한 그런 장본인의 자한테 예. 저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이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강행했는데 예. 최소한 내일을 지키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례를 해주는 게 A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의장대 사열이라든지 양국 수행원들이 인사할 때 좀 예의주시해서 봤던 게 이겁니다. 우리의 이제 정경두 합참의장이 이번 수행원 명단에 포함이 됐었죠. 정경두 합참의장이 김정은과 인사할 때 과연 거수 경례를 할지 안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노은지 기자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편에 북한군 이제 리명식 촌참모장과 이제 박명식 민무력상 같은 경우에는 거수경례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데 지금 정경두 합참회장은 김정은과 악수만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갈 때 그냥 경례를 따로 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정복을 입은 군인은 실외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원칙대로 하자면은 거수경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정경두 합참회장이 우리 군 서열 1위이기 때문에요. 뭔가 이제 적군의 수장에게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해서 국방부 내부 회의를 거친 이후에 악수만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례적으로 이제 북한군은 우리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해서 저는 저게 조금 특이해 보이더라고요.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예, 2000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북한 군 고위 관계자들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2007년에는 우리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거수경례 안 했죠. 예. 허리를 숙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저것이 양국의 체제 차이를 말해주는 거 아니냐. 북한은 저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독재국가, 독재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럼 하쇼 했을 거고, 그러면 저분들은 거수경례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다 여론이 지금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 중에는 어떻게 우리 군인이 우리 군의 주적의 대상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거수경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저런 두 나라 군인들의 행태는 그 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정은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조금 더 보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고개 숙이지 않고요. 마지막에 살짝 목례만 하는 모습. 서훈 국가정보원장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 정경두 합참의장은 거수 경례를 하지 않고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김정은과 악수만 나눴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의 악수를 마지막으로 일단 인사가 끝났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살펴드리고 있는데 허은하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장을 저희가 잠시 좀 전화 연결해서요. 김정은의 오늘 표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으면 될지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허은하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허은하입니다. 네.
자, 김정은 막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랬는데 오늘 소장님께서는 그 김정은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회담에 임하는 태도나 그 심리를 조금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표정에서는 그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위원장이 준비했던 것,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진행이 되면 좀 환하게 웃는 표정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남에서 북으로 잠시 넘어갔다가 오는 것, 그리고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난 뒤 이제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약간 손짓으로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예. 준비된 것에 대해서 리드하는 손짓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웃음 밝게 환하게 웃는 그런 표정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만나거나 기본적으로 걸음걸이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다해야겠다. 예. 친밀성을 좀 보여주는 태도, 행동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되어왔던 김정은과 오늘 남한을 처음으로 방문한 김정은의 모습, 개괄적인 설명을 주셨으나 허 수장께서는 이 부분은 정말 다르더라 싶은 거 있으셨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을 때 걸음걸이, 그리고 우리 남측에서 올라갔을 때 그 함께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먼저 리드하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걸을 때 본인이 속도를 맞추는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예우를 해주는 듯한 그 발걸음, 사실은 라포 형성이라고 해서요. 예. 서로에 대한 믿음을 맞춰가는 것만큼 서로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하고 같은 이런 리듬을 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쭉 걸어오는 동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자기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맞춰주려고 했던 부분들, 그게 좀 달랐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악수에서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만의 악수법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왼손을 위로 올려서 감싸는 듯한 악수를 좀 하는 편인데요. 네. 예, 우리 대통령과 함께 할 때 처음엔 그 악수를 보여주지 않았고, 북측으로 넘어갔을 때에만 손을 위로 올려서 그 리더십 악수를 보여줬던 점도 시진핑 주석과 악수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손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실권자라던가 지도자로서의 그 이미지, 그런 걸 과시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분석도 좀 해봤는데 지금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인물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잖아요. 오늘 네네네. 김여정도 김정은이 지나갈 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좌도 하고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여러 차례 포착이 됐는데 김여정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여정의 모습은 확실히 평창에 와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의전 위주의 모습들을 좀 확실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그때보다 긴장했던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전에 충실한 모습들, 그러나 내가 의전 담당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회색빛의 정장을 입고 함께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허은아 소장을 연결해서요. 저희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인 프레스센터를 한번 좀 잠깐 들렀다가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 장면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자,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죠. 곽정아 기자. 네,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프레스센터 현지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남북 정상이 생중계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모두 다 함께 지켜봤는데요. 특히 남북 정상이 악수를 나눌 때 서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는 그런 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북쪽으로 한 발짝 이끄는 모습에서 모두 다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원래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장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다가오니까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약 7초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한 셈인데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뭐 돌발 상황도 있었다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좀 신기한 장면이 눈에 띄었는데요. 남북 정상이 평화의 집으로 이동할 때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회위원장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김창선 부장이 급히 김영철과 김여정을 카메라 앵글 밖으로 빼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서로 참모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군인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격려를 하진 않았지만 북한 측 리명수 군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프레스 센터가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메인 프레스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박정아 기자 소개했습니다. 아까 이제 김정은이 그 방명록, 평화의 집 입장에서 방명록을 썼는데 그걸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저 방명록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예,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오늘 날짜가 쓰여져 있었는데 좀 또 특이점이 있다라고 보셨습니까? 그 하나 어제 조선신보라고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 제일 조선인 총연합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가 있습니다. 이 조선신보에서 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번 북남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번 북남회담으로 연방제 통일의 길이 열렸다. 예. 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연방제 통일 부분이 이번 남북 정상급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닌데 예. 조선신보를 통해서 연방제 통일을 강조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졌고요. 예. 여기서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새로운 말이죠. 역사, 평화, 출발점. 저기서 남을 데가 없는데 저기서도 이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이 말하는 평화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의미도 우리가 앞으로 의미를 갖다 개념을 되새겨 봐야 돼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화라는 것은 전쟁 위협이나 소위 무력 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 하는데 예. 북한에도 사전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는 평화적 정서가 조성돼 있는데 이 남조선에는 비평화적 정서가 조성돼서 통일이 안 된다. 어허. 그럼 왜 그러느냐? 바로 미 제국주의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행되면서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 노동자급이 고통을 겪고 있다. 예. 따라서 평화라는 무엇이냐? 이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예. 민족에 해방된 해고 또 북한에 미국에 종속된 이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예. 인민정권을 수립한 것이 진정한 평화다. 예. 이 평화의 개념을 그렇게 외치면서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기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인지 북한이 종래에 계속 주장하던 평화의 연장선인지를 우리가 잘 되새겨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방명록 쓸 때 김여정이 건네준 만년필로 이제 썼잖아요. 저 글씨를 말이죠. 근데 저 건네준 만년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요, 노은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스위스제로 유명한 이제 M사의 만년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좀 익숙한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 만년필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1990년 10월에 독일 통일조약을 서명할 때 그때도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김여정이 가짜온 펜을 굳이 썼던 것도 조금 특이했는데 저게 이제 독일 통일조약 서명에서 쓰였던 만년필과 같은 브랜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뭔가 진짜 평화와 통일 이런 것을 좀 의미를 담으려고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부원장이 좀 특이했던 장면이 김정은이 오늘 이렇게 평화의 집 앞에서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은요, 굉장히 김정은이 약간 좀 이렇게 숨이 차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숨차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본장님도 좀 같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가 예. 200m 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렇게 숨을 좀 몰아쓰는 예. 듯한 지금 그런 영상을 봐도 약간 이렇게 예. 좀 숨이 차는 것 숨이 같아요. 차는 거 그러니까 예, 예. 어쨌든 건강상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만년필 같은 거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가 하면 예. 이 만년필을 가지고
친필 사인을 한 것을 북한에 가져가야 어떤 박물관에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 거를 쓰면 여기서 남겨줘야 되니까 또 여기 신변 여기 지문도 남고 지문이 또 남을 수 북한에 있고요. 가져가서 이제 조국통일 박물관 같은데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이 만년필로 판문점에서 통일의 역사를 새로 쓰셨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년필은 자기네가 준비한 것 같고 예. 그 M사라고 하는 그거는 원래 북한에서 북한 지도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마크의 만년필이긴 합니다. M사의 저 만년필. 저희 선물로 고급 간부들한테 항상 저 M사 만년필을 선물로 하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신부장 오늘 김정은이 그 평양에서 사실 뭘 타고 이렇게 판문점까지 올까 궁금했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헬기편이 아니라. 근데 김정은이 오늘 탄 차량도 그동안 보면 그때 방중했을 때 중국에서도 저 같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었습니까? 벤츠 차량인 것 같은데요. 예. 벤츠 차량이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저게 방탄도 되고 예. 도청도 확실하게 되고 굉장히 하여간 최고급 이 요인을 호송하는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차를 타고 개성까지 와서 판문점으로 왔군요. 예. 근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북한의 그 도로라는 게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굉장히 요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죽는 이유가 예. 첫 번째 이유가 도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울퉁불퉁하고 깨진 데도 있고 갑자기 막 염소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떨까 했는데 어쨌든 차를 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위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이번 방문을 위해서 도로를 좀 개량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저 지금 위원장님 그 김정은이 저 벤츠 차량을 타고 그럼 평양에서부터 지금 저 차량이죠. 판문점까지 왔다는 얘기로 봐야 될 텐데요. 거리 아마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차량으로요?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 알고 2시간밖에 안 걸리나요? 예,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전 세계 모든 국가 정상들은 당연히 최고급 차량에다가 예. 방탄, 도청 방지 다 이런 걸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꼭 김정은 차량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 원수들의 차량은 다 저 정도의 위상은 다 가지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북한의 그 도로가 지금 이제 개성까지 난 도로가 괜찮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많이 남북 회담할 때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심야에. 그래요? 그래서 속도 때문에 나는 거지. 물론 이제 당 간부들이나 김정은이가 지나가는 도로는 다 그 손을 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그런 뭐 노면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그 저런 입지를 보여주는 것이 김정은이가 헬기를 탄다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오는 것보다도 예. 직접 그 육로로 와가지고 예. 바로 그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남조선을 넘어간다고 표현하겠죠. 어허. 남조선을 넘어간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교통수단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부원장님. 예. 그 평양에서 개성까지가 고속도로 길이로 187km입니다. 187km. 187km고 그 김정은이가 옮길 때는 그 고속도로 주변에 거의 100m에 한 명씩 보안원이나 보위원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을 일체 못 들어가고 예. 짐승도 일체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속도로 내서 오는 건데 예. 뭐 사실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거 150, 200km 넘으면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예. 뭐 그 안전 속도를 하기 위해서 한 시속 70km 정도로 왔을 겁니다. 네. 70km로 와도 2시간 반, 3시간이면 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새벽에 떠나서 개성에 와서 개성에서 6km 정도 오면 판문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차량으로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김정은 옆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을 곁에서 지켰던 인물 다름 아닌 김여정이었죠? 노은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김여정이 뭔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다 어두운 옷이었는데 오늘은 좀 밝은 회색 정장 이제 투피스를 입고 내려오면서 더 눈에 띄었다. 그렇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게 다 함께 이제 북측 판문강에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홀로 여성인데다가 저렇게 조금 이제 그 중에서는 밝은 옷을 입다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장면이 많이 보였던 게 꽃을 받잖아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문 대통령이 화동에게 받은 꽃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김여정 이제 제1부부장이 와서 받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만년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찾으니까 바로 건네주기도 하고요. 또 회담장에서는 직접 서류 같은 것들을 제일 앞에 놔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거의 이제 수행 비서처럼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진짜
신부장, 김여정이 저렇게 김정은 곁을 지켰던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 남북 정상회담 저 모습을 보면서 전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거의 정말 분신의 분신. 지경인 것 같아요. 분신. 그죠? 분신의 지경이다. 김여정이 없으면은 아마 김정은이 업무를 제대로 못 보겠네요. 저 정도면요. 예. 근데 지금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오빠가 베이징에 갈 때 김여정은 평양에 남아서 지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2인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또 따라 내려와서 하는 일은 정말 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중간에는 저 김창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를 이끌면서 동시에 서기실에서도 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뭡니까? 2인자면은 누구죠? 국무총리인가요? 서기실장이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수행비서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역할을 모두 다 하는 건데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오늘 저 오전 공개된 장면에서 예. 동선이 자유로운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여정이었다. 아. 예. 김여정만 그러네요. 종횡무진 돌아다니고 아까 그러네요. 예. 레드 카펫을 밟고 두 정상이 가는데 그 뒤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북한에서는 정말 최고 지도자의 버금가는 예. 자유와 권한을 누리는 그런 여성인 것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여정이 또 특이한 영상 하나 시청자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김여정이 지금 우리의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요. 저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뒤돌아서서 악수를 청하고 손을 맞잡는 저 남성. 다름 아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스럼 없이 김여정은 신부장 말씀대로 종횡무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북한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그 인물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북한에는 실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예. 측근만 존재합니다. 수령 유일 지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지만 이 직책에 가리지 않고 예. 북한의 모든 부분에 개입할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유일하게 지금 저 김여정하고 뒤에 있는 김창선 저 국무위원회 부장으로 되는데 서실장이죠. 이 두 분 제외하고는 동선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임종석 실장과는 대북 특사로 파견 나왔을 때 예. 구면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다른 그 북한 측 인사들은 그렇게 다가가서 인사를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저는 부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오늘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요.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누구냐면 북한의 2인자라고 불리우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공식 수행원 명단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계속해서 이번에 올 때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 평양에 남아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평양을 지키고 있는 건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가족을 빼놓고 실질적인 2인자는 최룡해다. 그리고 최룡해가 남매가 평양을 비울 때 평양을 맡길 만큼 그렇게 깊은 총애를 받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즉 평양을 임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최룡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룡해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거기다 둬두고 예. 김영남 등 여러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이가 최룡해 부위원장을 믿고 신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양에 남겨둔 것은 오히려 그만큼 최룡해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네. 내가 평양을 비운 사이 내가 평양을 잘 지키고 있어라. 예. 이런 명이군요. 내가 예. 없는 동안에 평양은 네가 지켜라 이런 얘기를 그런 의미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회담에 앞서서요. 두 정상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늘 평양 문제들,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특이했던 것이 김정은이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노원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요. 예. 저는 그 농담이 좀 기억에 남던데 냉면을 특별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뭐 멀리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조금 먼저 이제 대화를 리드해가는 듯한 좀 여유로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농담을 좀 섞어가면서 대화를 조금 편안하게 풀어가려고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 보면 신부장, 김정은 아까 좀 전에 얘기 중에 툭 터놓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워딩 중에는 통 크게라는 또 이 단어가 등장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이 어쨌든 그 국제사회가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꺼내놓고 얘기하자. 예.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가능한 결론을 맺어서 선물을 주자. 이런 같은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또 숨겨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뭐냐면 김정은의 발언 중에 나오죠. 실행을 하자. 실행을 하자. 끝까지 합의만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번엔 정말 이행을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수시로 만나자 이렇게 수시로 만나자. 이게 이제 김정은이 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 화두는 굉장히 김정은이 적극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그때 그 대화록을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말이죠. 이 두 화두를 꺼낸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그 순환공항에 내려서 이제 환영식을 한 다음에 예. 백화원에 가서 첫 환담을 합니다. 첫 환담에서 김정일이 연방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런 합의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합의만 하면 뭐하냐 이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평양에 왔으니까 당신도 서울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시로 만나자는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데 예.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는 못 간다. 나는 이 직함을 가지고는 서울에 못 간다고 빼다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나이 많은 내가 평양에 왔는데 당신이 와야지. 그러니까 예. 전라도 사람 정말 뭐 고집이 세군요 그러면서 오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두 가지 화두로 공세였는데 예. 이번에는 그 역할을 김정은이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 원장님. 예. 예, 아까 우리 신석호 부장도 지적을 했는데 아주 아까 모든 환담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합의만 하면 뭐하냐 이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실제로 저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70년대 이래 남북 간에 655차례 남북 회담이 있었어요. 655차례. 그 중에서 245차례 예. 저희 합의를 했습니다. 문서에다가.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7.4 공동성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좀 실천되듯 하다가 한 건도 제대로 이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합의한 245개의 합의문 중에 예. 제대로 실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저 얘기는 뭐냐면 도리어 이 합의를 이행한 책임을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7.4 공동성명도, 예. 6.15 공동선언도 우리 남한이 남조선에서 저도 북한 측 입장에서 말하면 예. 남조선 니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게 파기됐다는 식으로 예.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기서 합의와 이행을 강조한 것은 예. 바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 남한 니들이 이제 그만 이행 좀 해라. 이행 안 예. 했지 않냐 하는 책임 추궁의 의미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김정은이 오늘 저렇게 회담에 앞서서 이야기를 할 때요. 11년, 이 11년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먼저 김정은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온 그 분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우리가 한 200m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11년이라는 단어가 벌써 지금 저에서 3번씩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14공동선언이 있었고 예.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007년도 2차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합의가 조금 늦어져서 말기에 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한 것도 사실 회고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약속한 그것들을 빨리 실행을 하자. 근데 11년 동안 정말 우리가 허송 세월을 보낸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뒤를 이어서 가는 거니까 11년에 잃어버린 11년을 없애버리고 빨리빨리 우리가 14공동선언 아니면 6.15 공동선언을 했던 것들을 이행해 나가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오늘 글쎄요, 처음에는 다소 좀 긴장된 표정을 짓다가 다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여유를 되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약간 김정은이 농담을 건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 어떤 농담을 건넸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잘 연출됐습니다.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농담을 건네는 여러 차례 저런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있었다면서요, 노은지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농담 말고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고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다고 들었다.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도발마저 농담으로 좀 승화를 시키는 예.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농담이 그 아버지한테 조금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2000년에 예전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농담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구라파 사람들은 자꾸 뭐라 말하면 왜 운동생활 하나? 운동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난다. 나는 세상에 다들 중국도 갔댔고,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도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어셔서 이제 운동해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까 저렇게 농담할 때 보면 또 약간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북한 전문가인 우리 유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예.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요. 예. 북한에서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꺼리낌이 없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실상 김정은은 신비주의거든요. 베일주의를 가지고 좀 자기의 주가를 높였는데 예. 반면에 이제 김정은이는 이제 노출도 많이 하고 공개적이고 당당히 하는데 예. 이제 김정일이가 바로 김정일과 차이점이 바로 저겁니다. 아. 자기는 이제 좀 서방 세계의 물도 먹었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예. 또 나이도 비교적 젊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당당히 내세워서 자기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 북한 지도자들 말하는 거 보면요. 거침이 없어요. 근데 문법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예. 거침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누구 하나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의 제기하면은 바로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수정위일 지배 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들이 저는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도 예.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특징적으로 본 거는 예. 잘 연출됐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측에서 하자는 디테일대로 내가 다 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연출됐습니까? 이건 난 이제까지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잘했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했다. 이제부터 이제 예. 회담에 들어가서는 우리 말도 좀 들어줘. 이런 의도가 농담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잘 연출됐다는 게 이게 영화 연출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측 시나리오대로 내가 잘 움직였으니까 예. 회담에서 우리 말도 좀 들어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부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궁금해요.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확대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0년 평양 6.15 회담이 그랬어요. 6월 13일 날 평양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환담을 하고 이제 그 환담을 하는 거는 공개가 돼요. 예. 근데 들어가자마자 비공개로 들어가자마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걸린 저 반북 구호는 뭡니까? 이러면서 그때부터 군기를 잡아요. 김대중 대통령을 막 몰아세웁니다. 예.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설명을 하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끼리 남북 간의 일을 논하는데 외세를 끌어들이냐? 이러면서 예. 그때 이제 3자 회담, 4자 회담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외세를 끌어들인다고 김대중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세웁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게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입니다. 예. 대화할 때 잘 해주는 척하면서 꼬투리를 잡았고 벼랑 끝으로 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냅니다. 예. 자, 오늘 저 비공개 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우리가 저 바깥에 저렇게 좋은 분위기만으로 예단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럼 남북 출입사무소를 좀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남북 두 정상 잠시 이제 오찬을 겸한 일종의 작전회의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에 회담을 시작을 할 텐데, 글쎄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무엇보다 관심 아니겠습니까? 남북 출입사무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남북 출입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두 정상은 1시간 40분간 오전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은 오전 11시 55분쯤 끝이 났고 김정은 위원장은 차를 타고 북측 건물인 통일각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는 판문점 각자의 지역에서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측은 오전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오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 시간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작전 타임을 가지는 셈이죠. 이어 두 정상은 오후 비공개 회담을 잠시 가진 뒤 식수 행사를 가지고 수행원 없이 도보다리 산책을 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합의문 발표는 30분간의 단독 회담을 추가로 가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오전 정상회담 뒷얘기를 좀 전했다고 하는데 뭐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된 것 같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정상은 여러 농담을 나눴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다소 민감한 문제인 핵을 가지고도 농담을 하는 대담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 데 습관이 되셨겠다면서 앞으로 깨지 않도록 확인하겠다고 해 이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 등 안보를 위협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농담 속에 섞어서 전한 건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방남 이후 스타가 됐다면서 농담을 건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정상은 또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통일을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생산성 향상 운동인 말리마 속도전을 본따서 말리마 속도전을 남북 통일 속도로 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북 출입사무소에 나가 있는 조아라 기자를 연결해봤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오늘 환영 만찬도 있고요. 끝에 이제 환송해주는 행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김정은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아주 일각에서는 부원장님, 이게 혹시라도 이번 회담이 좀 하루를 지나서 만 1박 2일까지 좀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관측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침 조선 북한중앙통신 노동신문을 보면 오늘로 끝날 것 같고요. 오늘로 무조건 끝날 것 같다. 오늘 끝날 것 같고 예. 사실 남과 북이 비핵화 문제에서 크게 더 나갈 수 있는 틈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본적인 거는 미북 회담에서 결정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미북 정상회담에서 토론될 내용을 우리가 토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북한도 그것도 원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비핵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기만 해도 사실은 성과적인 건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많은 덕감들, 많은 디테일들, 상징성들 이런 것들은 다 회담의 어떤 콘텐츠를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콘텐츠가 없으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미북 정상회담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아까 질문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상황을 보면 오늘 하루 회담으로 끝나고 만약 다음 회담이 있다고 한다면 미북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 만납시다. 이런 식의 어떤 멘트들이 오갈 수 있지만 예.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만나서 토론합시다. 이런 거는 이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유동열 원장께서는 그러면 이제 오후에 1시 57분이니까요. 지금 오찬이 아직 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오후 일정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 보면 지금 거의 양 정상이 각자 오찬을 하고 있는데 오찬 시간이 거의 지금 1시 57분이니까요. 2시간 가까이 각자 오찬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양 정상이 오전 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그만큼 뭐랄까요? 작전 회의를 할 시간이 그만큼 좀 많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회담 순서를 보면 제가 예. 하나 이제 의아한 게 보통 실무급 회담을 하고 나서 예. 거기서 조정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양측 그 정상들이 만나서 타결을 짓는 방식으로 보통 나가는데 이번에는 양 정상이 먼저 단독 회담 형식을 갖고 예. 지금 오후에 지금 확대 회담을 갖는 식인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미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 예. 또 남북 간의 교류 문제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핵심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아까 우리 고영한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예. 좀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자존심 상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것은 예선전입니다. 예선전이다. 예비 회담이고 본소는 바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니들은 미 제국주의 식민지니까 예.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문제는 네 상전인 미국하고 직접 내가 얘기하겠다. 예.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답을 여기서는 원론적으로만 표시해야지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예. 비핵화에 대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이제 이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 뚜렷한 게 없으면은 좀 아쉬우니까 예. 종전 문제, 종전선이나 평화선언 예. 아니면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 납북자 문제라든지 국군 포로 문제가 이산 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던져주는 그런 것들이 네. 남북 공동 합의문에 나올 것이고 예. 그다음에 남북 교류에 대한 문제, 체육 교류. 지금 제가 최이가 예. 노동당 당 부위원장 최이가 이 회담에 낄 필요가 없는데 낀 걸 보니까 이건 뭐냐면 남북 교류 문제도 하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최이가 근로단체, 사회단체 예. 담당 당 부위원장이거든요. 예. 또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협의하기 위해서 예. 최이를 끌고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찬이 글쎄요, 좀 2시간째 이제 양 정상이 오찬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길어진다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찬 시간이 말이죠. 자, 오찬이 이제 끝난 이후에 오후 일정도 진행이 될 텐데 오후 일정은 지금 노은지 기자 어떤 일정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일단 군사분계선 인근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공동 식수 행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강수와 대동강수를 이제 섞어서 이제 물을 준다고 하는데요. 53년생 이제 소나무를 심는다라는 공동 식수 행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도보다리를 이제 두 정상이 친교를 이제 위해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일단 두 정상만 함께하는 자리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친교 산책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요. 예. 이제 공동 식수와 친교 산책을 모두 마친 이후에 오후 회담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제 공동 선언문 같은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만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오찬을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에서 다시 남측으로 내려올 때 과연 부인 리설주를 대동할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노은지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사실 오후 일정이 시작될 때 김정은이 지금 이제 북측 지역에서 오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MDL을 넘어서 이제 우리 남쪽 지역으로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리설주를 대동하고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지금 모든 어떤 언론의 관심이기도 하거든요. 신 부장.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에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이벤트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이벤트 속에 내용이 담기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이벤트의 활용 점정을 찍는 게 바로 리설주가 짠 하고 등장하는 거죠. 네, 등장해서 만찬장에서 김정은 옆에 앉아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분위기도
북도 두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김정숙 여사도 어딘가 지금 대기하고 계시다가 예. 또 짠하고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두 정상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번 그 오늘 남북 3차 정상회담에 정말 그 마지막 꽃을 딱 꼽는 그런 이벤트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전 회담의 어떤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런 걸 또 논의하느라고 시간이 걸어질 수도 있겠는데 예. 저는 어쨌든 어제부터 이설주와 김정숙 여사가 첫 만남을 갖는다에 한 표를 걸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리설주가 이렇게 오후에 넘어와서 김정숙 여사랑 환영 만찬에 같이 참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또 다른 이미 가능성이 남북 있을까요? 간에 합의가 돼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이설주가 와서 같이 만찬을 하는 걸 합의가 됐는데 예. 보도를 않고 깜짝쇼, 깜짝 아.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미가 있죠. 다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 회담을 위해서 애비 성격의 회담을 하면서 예. 문제가 참 풀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남북 간의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설주까지 동참하면서 만찬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본회담에 우리가 이제 실무회담 끝나고 본회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본소는 이제 미국에서 하겠지만은 이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핵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북한이 강조하는 게 자주거든요. 예.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니까 핵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고 미국 가서는 덕담이가 나는 거야지. 예. 여기서는 말이죠. 핵 문제를 갖다가 슬며시 포장을 해놓고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단판 짓겠다?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적 입장, 우리 민족의 입장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뭐 메인 프레스 센터도 연결해서 열띤 취재 열기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몸소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북한의 기자들도 넘어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노은지 기자, 북측 기자들의 모습이 좀 어떻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요. 고맙습니다고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북측 사진 기자들인데요. 뭔가 네. 판문점에서 아니, 경계선을 순간적으로 넘는 지나갔어요. 네,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북측 판문각에서 이쪽을 내려다보는데 뒤에 보시면 커튼을 치고 바깥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재진 같기도 하고 아니면 김정은이 오찬을 위해 넘어갈 거기 때문에 뭐 봉사를 위해 나온 봉사원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일단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우리 취재진은 저런 식으로 취재가 끝났다고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북측 취재진은 저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지금 고맙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제 1호 기자들입니다. 1호 사진 기자. 김정은을 어디 가든 따라다니면서 근접 수행해서 저렇게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저걸 어떻게 합니까?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게 그 김정은의 이미지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진짜 잘 찍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저런 장면을 물 먹으면 이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죽기 살기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예. 우리 평화의 집에 들어가서 처음에 환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1층에 걸려 있는 그림 앞에서죠. 예. 북한산 그림이었죠, 그죠? 북한산 그림 앞에서 두 정상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북한 1호 기자들이 우리 남한의 방송 카메라 앞에 가가지고 예. 막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이 안 찍혔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예. 저 1호 기자들은 남한의 영상 그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그 장면을 찍어야 지금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오늘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지금. 자,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인사하고요. 아까 좀 어떻게 화면 보지? 저희 사다리 한번 시청자 여러분 봐주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저 높은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진 찍는 모습. 와, 우리는 참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내려올 때 여기에 비표 달고 내려왔었어요. 예. 경호원들이 여기 비표인데 여기 달았던 거에 그 비표가 없으면 같은 경호원끼리도 그 사람을 제껴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부터 이제 옆에 한 8명, 12명 되는 청년들이 같이 뛰는 모습, 그리고 기자들이 90도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거는 우리한테는 정말 낯설기 그지없는데 북한에서는 저건 당연한 일이고 저것들을 잘 찍어서 잘 해서 김정은 우상화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발걸음들을 하셨다는 것도 노동신문 중앙텔레비전에 내보내야 되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와. 유동열 원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북측 취재진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쨌든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북한도 내일자 노동신문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도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북에서 내려온 언론 매체 기자들은
이게 이제 관영 매체거든요. 예. 북한에 우리 같이 사설 언론 매체가 없기 때문에 당이고 저게 바로 북한 정부이기 때문에요. 그 선전선동부에서 그 확실한 지침을 줘가지고 데려오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없고 예. 최고 존엄이 지금 계시는데 북한 표현인데 고개가 완전 90도 각도로 안 내려갔다.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예. 자유분만한 대한민국 자유세계에서는 저게 참 흥미롭게 어색한 보여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저 기자들의 최고 참 상관이 바로 김여정입니다. 그래요? 선전선동 부부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여정이 뭐 직책이 뭐냐 이게 이제 설왕설래했는데 오늘 말리마 운동을 김여정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맞네요. 그죠? 예. 천리마. 제1부부장. 그렇죠. 천리마 운동을 이제 김일성이 했잖아요. 그거를 따다가 말리마라는 걸 만들어 갖고 어쨌든 빨리빨리 뭐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오늘 그거를 통일도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말리마처럼 했다 이렇게 써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 말리마라는 개념을 김여정이 만들었다. 김여정이 선전선동부를 맡으면서 그렇군요. 오빠인 김정은의 우상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대중동원을 하기 위한 구호를 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쁨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 오후 이 영상을 잘 볼 게 뭐냐면 저게 영양공작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영양공작이라는 것은 과거 구소련 때 KGB가 개발한 심령 공작인데 그래요? 예를 들면 소련의 적대적인 그 서방 세계에 대해서 소련에 대해서 좀 우호적 인식을 갖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60년대 이래 영양공작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존엄이라는 김정은을 앞세워가지고 바로 영양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남 전략적 관점에서 저 장면을 볼 때는 예. 이렇게 자유분만하고 200여 명을 갖다가 그 사육한 그 독재 통치자인데 예. 저렇게 동료 소파시 같이 자유롭게 편하게 대해주는 김정은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김정은에 대한 적대의식, 경계의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저게 이번에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이득입니다. 그렇군요. 100% 영양공작을 발휘한다는 게.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양 정상이 선물 같은 거 교환하잖아요. 2000년 때도 그랬고요. 2007년에도 선물 교환이 있었는데 아직은 뭐 선물 교환했다 뭐 이런 소식은 안 전해지고 있죠.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정상들끼리 뭐 이제 북한 쪽에 DVD 세트를 주기도 하고 병풍을 주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서 좀 그 선에서 약간 생각을 해볼 법한데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양측 약간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대북제재도 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선물을 고를 수 있는 폭이 좀 넓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예. 실제로 어떤 선물이 오가는지는 저희가 좀 취재를 해서 오후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어떤 선물을 주고 받는지 오늘 저희 채널A는 계속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드릴 거니까요. 어느 시간대에 아마 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3부 1시간 좀 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3부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